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증 파킨슨 환자의 보행동결 증상 실시간 감지를 위한 웨어러블 단말기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요비, 김민영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지난 발표회 주제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고민해보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발표 주제는 디지털 헬스로 디지털 헬스의 두 번째 유형에서 ICT 기술인 정보통신 기술과 헬스케어를 합친 디지털 헬스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파민 세포는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서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의 확실한 치료법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태 호전을 위해 쓰이는 치료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약물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장기적인 복용이 필수적인 치료법입니다. 파킨슨병에서의 약물치료는 우리가 일반적인 약을 복용할 때처럼 일정 기간 동안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복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파킨슨병의 완치라는 개념이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통해 병의 완치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이유는 약물 치료가 신체에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치료법인 수술적 치료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수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수술 치료법에는 뇌신부 자극술이 있는데, 뇌의 특정 부위에 전극을 삽입하고 체내에 이식된 전기 자극기에 이를 연결하여 뇌의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전기 자극을 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수술적 치료 역시 파킨슨병의 완치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고 약물 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보행동결 증상이란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현상으로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행 동결 증상은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보행 동결을 겪는 환자 대부분 운동 장애와 언어 장애가 수반되어 나타납니다. 따라서 보행 동결은 더 진전되기 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많은 연구에서는 감각 자극을 통한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증명되었습니다. 메트로놈 박자를 따라 걷거나 레이저 포인터를 따라 걷는 등의 방식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두 감각 치료법을 소개하며 이들의 한계점을 밝히고 이를 보완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웨어러블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환자가 발목, 무릎, 허리에 이르는 세 가지 단말을 착용한 뒤 보행 동결 증상이 감지되면 환자에게 청각적인 자극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몸 거동이 불편한 파킨슨병 환자의 특성상 착용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 주변의 도움 없이 환자 스스로 치료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패스파인더가 있는데요. 신발에 장착된 레이저 포인터로 환자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보행 동결을 겪지 않을 때에도 항상 전원이 켜져 있어 배터리의 비효율적 사용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본 연구는 그렇다면 최소한의 장비와 적은 배터리 사용으로도 환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치료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발목에 부착하는 한 가지 웨어러블 단말로만 보행 동결을 감지하고 보행 동결이 감지될 때마다 레이저 포인터를 쏴주어 배터리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고안해냈는데요. 가속도 센서가 내장된 웨어러블 단말을 통해서 환자의 가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앱으로 이를 실시간 관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사진의 빨간 동그라미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래프를 통해 보행 동결 증상을 감지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약물 치료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보행 동결은 운동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약물 치료 등의 포괄적인 치료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파킨슨병 환자는 도파민 세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파민 약물을 복용하여 치료를 하는데요. 그러나 도파민 약물 효능이 너무 저하되거나 혹은 약물 효능이 너무 과도한 상태에서는 주로 보행 동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가 도파민 약물을 복용한 이후에 그 경과를 지켜보면서 보행 동결 현상이 만약 감지될 시 환자에게 다음번 도파민 약물 복용량을 줄여야 할지
혹은 늘려야 할지에 관해 웨어러블 단말 화면에 알림이 디스플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파킨슨병의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들 대부분은 하나의 어떤 직접적인 수술법의 형태로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피부세포를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재프로그래밍한 다음 파킨슨병에 걸렸을 때 소실되는 도파민 작용성 뉴런의 특성을 갖도록 분화시키는 것이 그 예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치료법을 찾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았을 때 다른 기술이나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이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로슈에서 진행한 파킨슨병 신약 임상시험에서 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파킨슨 환자들의 증상 변화를 측정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기술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새로 개발하는 약이 안전한지, 기존의 치료보다 효과가 더 좋은지를 증명해야 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ICT 기술을 융합한 방법이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파킨슨병으로 인한 손떨림이 있는 환자를 위해 리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리프트웨어는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해 환자가 숟가락, 포크, 열쇠 등을 들었을 때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숟가락에 가장 먼저 센서 기능이 적용되었으며 이것은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례처럼 ICT 기술의 데이터 수집이나 처리 능력은 앞으로 여러 방면의 기술 개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